2023년 4월 20일 오후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튼기입니다. 네, 20일자 장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거 하락이 나왔었고요. 일단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대거 다 자금이 몰렸었던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신규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이제 영상을 되도록이면 이제 시황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승한 종목은 극히 드물었고요. 신규 진입을 했거나 중간 정도에 매수했던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라면 매우 무서웠을 시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했던 2차 전지들이 하락이 나왔고요.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쯤에 품절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거든요. 아마 하락이 나와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만 좀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 종목들을 매도한 것으로 보면은 기존 코스닥에 물려 있었던 종목들을 물타기를 했거나 또는 이제 그냥 거래 대금이 몰려 있었던 그쪽에서만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을 잡았다기보다는 물린 애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냥 물타기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을 매수를 진행을 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주목된 테마는 역시나 품절 테마였습니다.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품절 테마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데요. 품절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종목들은 양지사와 신라섬유, 이화산업, 조선내화입니다. 이화산업과 조선내화는 조금 배제성을 두고 양지사와 신라섬유는 거의 대부분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품절주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으면 양지사 그리고 양지사는 사실 내용들이 많았었죠. 일단 세력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많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품절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 정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로 불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다음에 신라섬유. 그다음에 이제 양지사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두 번째 대장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사가 조금 더디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유통 비율이 28%인 신라섬유로 좀 약간 움직이는 경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일단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화산업이 있는데 얘는 이제 위와 비슷한 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 크게 부각된 적은 없었었죠. 근래에는. 그래서 주목이 좀 없었었는데, 요즘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증시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부각이 되는 상태여가지고, 얘는 일단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통 비율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양지사 신라섬유보다는 조금 신선한 느낌은 확실히 있죠. 그러나, 보통 품절주들은 대장격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주목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조선내화 얘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전 양지사가 주목받기 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품절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 양지사가 나오고 나서는 크게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양지사가 나오고 나서는 좀 크게 부각을 못 받았다가,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지사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는 부각이 안 됐었다가, 오늘은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율은 한 20%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된 테마는 2차 전지인데 그러다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항상 강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닌 후발주들의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시황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시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도 나겠지만 2차 전지가 약간 좀 끝물의 느낌이 없잖아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후발주들의 애들이 그냥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도 좀 별로라는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차전지 테마 끝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끝물의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상승이 매우 높아서 위험도는 확실히 있거든요. 2차전지 종목들이. 뭐, 딱지도도 많이 받았고 이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가 다시 좀 안정이 되고 좀 상승의 모습들을 다시 보여줄 때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종목들은 디젠스, EID, 이수화학, 자비스. 디젠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EID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비스와 이수화학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설명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뭐 이유가 있나요? 2차 전지라는 내용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죠. 이수화학. 얘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 경제사절단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테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 중에서는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왜냐면 리튬에 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화학은 일단 후발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된 테마는 방산 테마가 또 주목이 받았죠. 이유는 일단 방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발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러시아 쪽에서의, 이제 전쟁 개입의 내용들을 시사를 했고요. 또한 이제 어제 영상 중에 나왔었던 포탄과 전차에,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었다는 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탄들 이런 것들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어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에. 그래서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퍼스텍하고 STX, 현대로템, 빅텍 이렇게 좀 주목이 됐었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건 현대로템과 빅텍이 좀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퍼스텍 같은 경우 얘는 좀 이제 세고 나서 애들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방산 테마는 새롭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UAM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방어 드론으로도 좀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번에 우리나라에 좀 미확인 드론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부각이 됐었던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 무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퍼스텍은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STX 뭐 다른 테마도 있겠지만 일단 STX 엔진 때문에 저는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에 K2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력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방산 테마 중에서는 이제는 단연코 뭐 가장 중요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폴란드에 큰 수출을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방산 테마들이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주포 K9 뭐 국내 방산 테마 중에 주목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죠. 반도체에서 중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의 삼성의급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텍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은 북한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전쟁에 이제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뭐 누가 침범한다든지
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빅텍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적으로 대장격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은 움직이는 전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쟁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텍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쟁과 좀 관련된 방산 테마 중에서는 빅텍이 가장 좀 주목도가 높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사절단이 또 있었죠.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한국 기업 간부들의 기업들을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방위, 바이오, 로봇, 모빌리티 등등 여러 가지를 아마 논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일정들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이 내용들에 따라서 25일 날 한미 첨단 포럼에 대한 이제 일정들이 있겠고, 26일 백악관 환영 행사가 있죠. 28일 날 한미 클러스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일정들이 남아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또다시 히토류 테마가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약간 호의적으로 약간 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시 사이가 또다시 좋아진다?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안 입곱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히토류. 반대로 화장품주들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하지 말아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수학, 여기서 대성 하이텍, 형지 INC, 이제 왜 기타 종목들이 주목됐었지만 저는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학을 설명을 드렸었던 게 리튬 이슈도 있고요. 2차 전지 테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물론 이제 후발주 2차 전지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인데 황화 리튬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동행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좋은 종목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대성 하이텍. 뭐 2차 전지 장비 로봇 중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옛날에 훈장을 준 이력도 있었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자, 형지 INC. 이걸 안 썼네. 형지 엘리트도 있고 형지 INC도 있죠. 경제사절단에서 전체적인 테마들 중에서 유일하게 패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식량주들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좀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물가의 인상. 제거 강의 영상, 그러니까 무료 강의 영상을 보셨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용어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때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물가가 상승하지만 기업들도 그만큼 기업들의 가치도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해 본다는 얘기인데, 이는 곡물 가격의 상승과 생산이 매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종목들은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고려산업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약간 뽑기입니다. 뽑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종목이 특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고유적인, 그러니까 식량주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은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좀 식량주들이 상승했을 때 대거 같이 올랐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에 말했던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한 상승 이유가 아마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뭔가 기업의 뭔가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적인 그런 곡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종목들을 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상승했었던 아이들 이제 KBI 메탈, 셀바이오 휴먼텍, 골드 퍼시픽. KBI 메탈도 언급을 했었죠. 구리를 얘기를 하면서 KBI 메탈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구리 관련주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쎄요. 일단 이게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테마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바이오 휴먼텍 상장 적격 죄송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상장으로서 부각된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죠. 신규주는 현 근래에 없었었으니까 좀 신선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퍼시픽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제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한 달 만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된 게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